김원건 성형외과의 김원건 선생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땀은 왜 나냐? 항상 나지 않죠. 매일 비 오듯이 흘리는 땀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나냐면 덥거나 대표적으로 긴장하거나 맞아요. 긴장할 때 진짜 네. 폭발해요, 땀샘이. 또 놀라거나 뭐 흥분할 경우에도 나죠. 예. 뭐 이런 몇 가지 자극들이 있을 때 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땀을 나게 하는 이 자극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뭐냐면 바로 교감신경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 땀샘에 연결이 돼서 자극을 주면 그때 땀이 납니다. 원칙은 교감신경을 차단을 해야 되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수술이 뭐냐면 척추에서 신경이 이렇게 좌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뭐 목을 다치면 전신마비, 척추 다치면 하반신마비 이런 게 이제 아는 이야기죠. 근데 신경에는 제일 대표적으로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있죠. 네. 예. 아까 말했던 교감신경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감신경도 이 척추에서 나와요. 나와서 교감신경절이라는 걸 만들어요. 각각의 분절을 이루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다. 네. 그럼 그 손으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교감신경만 선택적으로 파괴를 양쪽으로 하면 손에서 땀이 안 나요. 교감신경이 땀샘에 자극을 줄 때 땀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교감신경절이 없으면 아예 길이 막히고 택배가 전해지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땀이 안 나면 손은 뽀송뽀송해지는 것이 교감신경절 차단술, 뭐 절제술인데, 이렇게 수술하면 땀이 아예 안 나요. 예. 큰 그 물줄기가 잠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극의 원인은 더 높은 뇌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네. 흥분하고 긴장하는 거는 척추가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뇌에서 신호는 계속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긴장을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리 가던 신호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다른 길을 찾아서 신호는 계속 교감신경절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손에서 땀이 안 나는데 갑자기 몇 년 후에 뭐 등에서 땀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보상성 다한증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다 차단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살하면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요. 심장도 뛰어야 되거든.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서 심장을 뛰게 하거나 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감신경절 수술에 있고, 그것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 이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보상성 다한증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꼭 어쩔 수 없이 생기진 않아요. 안 생기고 완치되는 분도 있는데 생길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강력하게 있고, 네네. 실제로 생기면 아주 불편해요. 예, 왜냐하면 안 나던 곳에 땀이 네, 나니까. 뭐 가슴, 뭐 등, 특히 얼굴에 나면 여자분들 화장 못 하죠. 그렇죠. 머리에 나면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요. 보상성 다한증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음. 수술의 부작용으로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아까 교감신경절을 차단하는 게 보톡스의 네.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럼 보톡스를 맞을 수 있고, 또 겨드랑이 다한증은 수술이 가능해요. 땀샘은 이제 같이 없애면 다한증도 좋아지기도 하고 액취증 완치되고 뭐 이런 패턴을 가지니까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예. 피부의 액취증과 관련된 피부 단면도인데 표피 진피를 합쳐서 피부고요. 그 밑으로는 우리가 이제 살이 쪘을 때 많아지는 지방층이 있죠. 네, 저희가 예. 싫어하는. 네. 근데 이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땀샘이 이 에퍼크라인선이라는 땀샘이고, 다한증의 원인이 되는 땀샘은 에크린이라는 땀샘이에요. 네. 에크린, 에퍼크라인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네, 형제 같죠. 그래서 네. 초기에 조직학자들이 그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비슷하게 생긴 놈이 가까운 데 있네. 그래서 이놈은 에크린, 이놈은 에퍼크라인을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건 전혀 다른 그래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에퍼크라인은 땀샘이 아니라 성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2차 성직을 나타내는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 에크린은 원래 뭐 땀을 흘릴 때 나는 그 물이 나오는 땀샘이죠.
근데 이게 이 사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에포크라인선이 이렇게 너무 지방층으로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사실 네. 이렇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에포크라인선도 이 피하층에, 진피층에 딱 붙어 있어요. 아. 당연하겠죠. 우리 몸에 있는 샘 조직이 지방층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잘못된 그림 하나가 이제 액취증 수술의 오류를 크게 만들었던 사건을 만들어요. 지방 흡입만 하면 땀샘이 다 같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땀샘은 진피층에 박혀 있듯이 존재를 해요. 실제 조직 사진입니다. 보면 이게 피부 표면이고요. 네. 이렇게 까만 게 표피 정도 되고 이 정도 진피고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액취증의 땀샘들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이요. 동글동글하게 네.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이 사진은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 제가 논문에도 썼던 사진이죠. 그래서 이 땀샘들이 원인이 되니까 수술은 이걸 없애는 게 수술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그 땀샘이 모여 있는 피부의 하부를 잘라내 버리면 땀샘이 없어지고 땀샘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테니까. 네. 재밌는 게 땀샘은 하부에 모여 있어요. 상부에는 없어요. 그러면 수술을 우리가 하부의 피부를 잘 잘라내고 땀샘을 없애주기만 하면 껍데기는 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겉으로는 상처를 안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액취증 수술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원인이 근거가 되는 거죠. 다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액취증, 다한증, 땀샘이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다한증, 땀샘도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땀샘이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는 거죠. 이를 보면 이런 땀샘은 좀 쉽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땀샘은 뭔가 박혀 있잖아요. 네, 되게 서로가 밀집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땀샘이 제거되는 데는 반드시 아주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가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야만 해요. 아까 보여드릴 때 이 사진에서처럼 보인다면 그냥 흡입을 해서 술술술 빨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서는 충분한 양의 땀샘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피부 밑에 부분을 이렇게 싹싹싹싹 잘라내다 보면 네. 땀샘이 없어지고 남는 피부는 나중에 흉터 없이 아물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했던 절개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째서. 흉터가 좀 남네요. 네. 뭐 나무랄 수는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째서 수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술이었던 시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째면 여기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수술하겠죠. 그 안쪽을요. 네. 땀샘은 겨드랑이 전체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절개를 통해서 내부를 접근하고 가위나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내듯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흉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 먼데 쪽은 잘 안 보이거든요. 손이 잘 안 닿고. 그러다 보면 출혈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좀 보수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재발은 뭐 두 번째 문제고 트러블이 생기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안전하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절개법이 의사로 하여금 어떤 공포감 내지는 소극성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제가 SIT를 수술을 개발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SIT는 수술입니다. 이게 여기가 수술 자국이에요. 어머, 진짜 조그매요. 구멍을 뚫어서 수술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느다란 칼을 써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를 받으면서 개발했던 수술 도구인데.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우와, 네. 뭐냐, 재미삼아 받았던 특허가 이유가 돼서 뭐 어쨌든 제가 쓰는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칼이 들어가서 네. 아주 작은 칼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 밑면을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많이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물면 이렇게 상처 잘 안 보여요. 이게 또 수술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수술하면 장점이 뭐냐면 수술을 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발이 더 안 되겠네요. 그럼요. 확실하게 제거를 하니까. 좀 더 많이 제거를 할 수 있겠죠. 네, 넓으면. 절개를 만일에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째야 되잖아요. 그러면 흉이 너무 커지죠. 네. 또 하나는 이 피부를 다 발라내고 가운데까지 째버리면 나중에 이 가운데 상처 잘 안 나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와야 될 혈류들이 완전히 차단이 돼 있는 상태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절개법은 털이 나 있는 영역까지만 수술을 합니다. 요만큼은 째서 이렇게 수술을 할 것 같아요. 저라도.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주변부의 땀샘의 제거가 조금 불리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환자들은 제가 재수술을 했던 환자인데 네. 이렇게 째서 이렇게 수술하면 요런 주변은 땀샘이 잘 제거가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재수술할 때도 보면 이런 데가 남아 있어요. 특히 이쪽은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가면 폐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위험하죠. 예,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당연히 소극적으로 수술하면 남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칼날은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 수술을 논문 처음 발표한 게 2005년도였어요. 네. 그때 벌써 15년 전이니까 파릇파릇한 30대. 네.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주 철부지 같은 어린 의사였죠. 네,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논문 학회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아니 이 조금 째가지고 어떻게 수술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잠깐만.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절개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조금 째서 절개한 것처럼 수술합니다. 네네.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정말이에요. 지금은 다 인정해 주시죠. 제가 외국 학회지에도 논문을 냈었고. 우와. 저희가 정말 대단하신 네, 분을. 제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액취증은 일단 가족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영진님께서 유전인가요? 유전이죠. 네, 우성 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한 50% 유전이 되니까 가족력이 있어야 되고 한 세대 뛰어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엄마 아빠는 없는데 알고 보니 갑자기 뭐 삼촌이나 손녀, 이모나 뭐 이렇게 있거나 네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물기지. 귀지를 파면 물기가 많은 귀지가 나와요. 진짜요? 액취증이신 분들이요? 어머. 그게 이제 귀 외이도라고 귀 안에도 그 액취증 원인이 되는 땀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분비는 하는데 증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귀지랑 섞여서 물귀지가 되죠. 액취증은 우성 유전을 해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액취증이 있으면 유전 가능성 50%. 좀 억울하죠. 50%. 억울하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완전 그냥 100%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생물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어요. 100%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액취증이 아니죠. 아니겠죠. 네. 75%.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강력하게 조언을 하는 편은 아닌데, 네. 초등학교 한 6학년 졸업할 때 정도 되면 웬만큼 다 수술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계절은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겨울, 가을, 그때 추울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또 글도 그것도 봤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날씨는 좋을 때 하는 게 좋겠죠. 네. 선선한 가을이나 그렇죠. 따뜻한 봄날. 약간 감염되거나 뭐 여름에서 염증이 더 잘 생긴다던가. 뭐. 6.25 때 하던 말씀하세요. 그게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사실은 액취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흉터와 재발이죠. 그쵸. 근데 이제 흉터는 제 수술은 거의 안 남다시피 하니까 뭐 그건 걱정 안 하는데 재발은 저도 뭐 100% 완치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병원 재발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진짜 적은 거 아니에요? 엄청 낮은 거예요.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 있는데. 아까 왜 자랑해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렇네. 네.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다시 자랑할까요? 네, 지금 해주세요. 네. 제가 전 세계에서 액취증을 가장 많이 하고 재발률이 가장 낮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제 논문의 리뷰어들이 그런 질문 많이 했었어요. 어떤 질문이요? unbelievable 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진짜요? 수술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수술을 해서 완치를 받으시는 것이 더 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부작용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안 생겨요.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